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엿새로 늘었고 만약 31일에도 휴가를 쓴다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역대급 연휴가 됩니다. 정부는 경기 부진 속에 계엄과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다소나마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들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내수 살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이번 임시 공휴일에 맞춰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고환율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침체됐던 여행업계마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는 임시 공휴일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하루에만 80여 명의 고객이 새로 예약을 진행했다고 밝혔고 다른 여행사들도 해외여행 예약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연휴가 길어야지만 여유롭게 다녀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서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던 2023년 추석과 지난해 국군의 날 때도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신규 예약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골목상권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회사나 관공서 주변 식당이나 상점은 연휴가 길수록 오히려 매출이 줄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쉬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 와서 식사를 안 하세요. 식당 같은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산업 생산도 0.3%가 줄었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은 설 연휴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내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 맞춰 소비와 국내 여행 활성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여행이 많이 가게 되면은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면은 국내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관광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돼야 되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인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201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금과는 10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또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 원은 우리나라 취업자 2,770만 명 모두가 1인당 7만 6천 원 정도를 써야 하는 액수로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경제적 효과 또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